작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영화가 나왔습니다. 오늘의 영화 안티고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 싶은 안티고네가 오빠 대신 감옥에 들어가면서 일하게 SNS 영웅이 전 프랑스 영화랑 안 맞나 봐요. 이게 내용부터 와닿는 게 없어 이게. 캐나다 영화인데요. 전 돌았으면 다 프랑스 영화입니다. 네. 오늘 팝콘각 TMI는 헝거게임 시리즈를 네. 가져왔는데 그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영화덜트 소설을 원작으로 총 4부작의 영화가 만들어졌죠. 네. 이제 안티고네 줄거리를 보면서 이게 살짝 떠올랐기 때문인데 그 제니퍼 로렌스가 연기한 주인공 캔니스 에버딘이 독재국가 파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그 헝거게임에 이제 각 구역마다 참가자를 이렇게 선발을 하거든요. 근데 추첨을 하는데 캔니스의 여동생이 이제 뽑힌 거예요. 네. 아, 동생 대신에 내가 가겠다. 자원을 해서 이제 파넴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혁명의 어떤 아이콘 같은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데 그 헝거 게임이라는 게 약간 캐피탈 사람들한테 엔터테인먼트로 소비가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걸 지켜보는 소비하는 대중들의 어떤 시선이나 이런 것도 영화에서 다뤄지게 되는데 안티고네의 행동이 소셜 미디어에서 화제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뤄진다는 측면에서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요소가 약간 있지 않을까. 뭐 SNS로 강 건너 불구경 많이 하잖아요. 누군가의 희비극을 뭐 재미삼아 아니면 별 생각 없이 지켜보곤 하는데 그 대상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좋아요도 누르고 욕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손바닥 뒤집기 같은 어떤 그런 SNS 그리고 현대인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 줄거리 먼저 보고 오시죠. C'est fini pour Éthéocle. Maintenant, il faut sauver Polynice. Fais ce qu'il faut. C'est tout. Sacrifie ta liberté. Je suis responsable de ma famille. Je trouve que tu t'en mets beaucoup sur les épaules. Oh, mais je recommencerai demain. Mon cœur me dit d'aider mon frère. 네,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중 한 명인 소포클레스의 테베 3부작 중 하나입니다. 안티고네를 현대판으로 각색한 캐나다 영화입니다. 초등학생 때 이 그리스 신화 만화로만 봐가지고 네, 참 이 또 비극의 주인공답게 오이디푸스의 딸이자 오이디푸스의 여동생도 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얽혀있어요. 안티고네는 외삼촌인 그 왕의 명을 어기고 이제 자기 오빠의 시신을 이제 수습해 줬다가 잡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다룰 영화 안티고네는 그리스 비극 자체가 원전인 영화라기보다 현대적으로 어떤 각색을 하고 변화를 준 영화이기 때문에 그리스 비극을 꼭 알아야 한다기보다는 아 이런 배경이 있구나 정도로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치 테넷을 보기 위해서 물리학을 전공할 필요는 없듯이. 자, 제가 또 불문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안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안티가 반대, 건이 고잖아요. 결국 거슬러 걷는 자란 뜻이란 말이에요. 명을 어기고 자기 오빠 시신을 수습하잖아요. 감상자인 우리로서는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뭐 공포도 느끼고 연민도 느끼고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카타르시스도 느끼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안티고네를 모티브로 끌어온 게 연극적인 느낌을 주려는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안티고네를 연출한 소피 데라스페 감독의 그런 필모그래피를 좀 찾다 보니까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제 불문학을 공부도 하셨더라고요. 또 이분도 불문학도시구나. 그러니까 아마 자연스럽게 불문학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문학사 전반에 좀 이제 공부를 했을 것 같아요. 안티고네라는 걸 이미 20대 초반에 읽었고 캐릭터에 좀 매료가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각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원전이나 어떤 모티브가 있는 경우에 그걸 각색하는 방식을 통해서 나만의 어떤 재해석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내 작품 세계를 좀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작가적인 그런 수단이 역할이 되는 것도 같고요. 수세기가 지난 뒤에까지 어떤 고전으로 우리에게 전승이 되었다라는 건 어떤 요즘 세대의 우리에게도 좀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 감독님도 주목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영화 극중 인물들의 이름을 보는데 좀 낯설었어요. 메노이케우스, 오테오클레스, 폴리데이케스, 이스메네. 이미 그리스 신화적인 이름이고요. 영화에서 주인공 가족이 알제리, 카빌리아에서 캐나다 퀘벡으로 온 난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 뭐 시민권을 놓고 추방 또는 어떤 법정 다툼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난민 가족들의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물이 놓여있는 여러 환경적인 요소들 가운데 때로는 그 사람의 국적이나 지역, 인종 그런 거 자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영화들도 있게 되죠. 네. 뭐 최근에는
가버나움 같은 영화, 아. 리즈 위더스푼이 주연했던 뷰티풀 라이 이런 영화도 있죠. 가버나움처럼 난민 자체를 전편에 내세우는 어떤 영화들도 있고요. 또 뭐 엘리시움, 칠드런 오브 맨 이런 디스토피아 장르를 다룰 때에도 항상 난민이라는 그 키워드는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난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도 받고 또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결국 안티고네에서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사법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인공 가족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신화나 고대 비극이 어떤 출생의 비밀이라든지 뭐 국가적인 이슈, 뭐 전쟁 그런 것들을 또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물이 어떤 그런 거대한 환경적인 거 앞에서 처하게 되는 어떤 마주하게 되는 운명 그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안티고네 역시도 주인공 안티고네의 어떤 행동이 대중적으로 그런 이슈가 되면서 이 사람의 개인적인 일이 더 이상 그러니까 혼자만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드라마를 통해서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야기가 끝났을 때 좀 더 우리에게 느껴지는 어떤 압도감이라든지 뭐 여운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배가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리스 신화가 이 영화라는 대중 장르를 만났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묵직한 울림이 있단 말이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서는 올드보이인데 주인공 이름이 오데수인데 그게 오이디푸스에서 온 거거든요. 신화 속에는 이제 오이디푸스가 자신의 눈을 찌르는 건데 영화 속에선 진실을 알고 최민식이 자신의 혀를 자르죠. 그러네요. 네, 근친상간이란 금기를 두고 근대인의 방식과 그리스 신화적인 방식을 동시에 보여주는 굉장히 대단한 작품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이클 패스벤더 주연의 슬로우 웨스트, 뭐 대놓고 이거는 신화적인 요소를 차용을 하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오리온의 러브 스토리를 모티브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아르테미스의 오빠인 태양의 신 아폴론이 방해하려고 아르테미스한테 야, 저 멀리 보이는 섬을 한번 화살로 맞춰봐라. 그랬더니 이 아르테미스가 활을 원래 잘 쏴. 그래서 딱 맞추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자신의 연인 오리온이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영화 슬로우 웨스트라는 영화 초반에도 이 비슷한 장면이 아예 나오기도 하고 결말부에서는 이 사랑을 찾아온 남자 주인공 제이가 로즈의 손에 오히려 죽임을 맞이하는 어떤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극이 고전 신화를 만났을 때 다가오는 굉장히 처연하고 아름다운 느낌이 있는데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했을 때 대중예술인 영화에서 어떤 구현되는 방식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막 굉장히 달변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높은 연단 같은 데 서서 사람들한테 들려줘요. 네.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등장인물이 뭐 왕이거나 귀족이거나 뭐 심지어 신 그런 경우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 시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라는 건 우리 일상에 없는 굉장히 비범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 옛날에 그 아기장수 우투리 이런 거 생각나나요? 네. 초인적이고 영웅적인 것들 아주 스케일 크고 막 엄청난 그렇죠. 모험이 펼쳐지고 그런 것들이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재미있는 매력적인 이야기였는데 그런데 현대로 넘어올수록 점차 문화예술을 조명하는 그런 인간, 주인공은 우리 주변에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그런 대중적인 측면으로 점차 이제 넘어오게 되었죠. 뭐 약간의 단서나 캐릭터 설정, 뭐 이름 그런 것만 가져오되 소셜미디어에 어떤 게 나온다든지 그런 현대적인 방식으로 이제 각색을 하는 게 요즘에 우리에게 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죠.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런 요소나 힌트들을 포진을 시킴으로써 관객들이 그걸 찾아가는 재미도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그 킬링 디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에우리피데스의 비극에서 모티브를 따온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 아가멤논이 실수로 아르테미스의 이제 신성한 사슴을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거의 저주로 이제 전장에 나가지 못하고 이제 그 군대가 발이 묶이게 돼요. 그 저주를 아르테미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신탁으로 자기 딸을 이제 제물로 바치게 되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킬링 디어에서는 주인공이 둘 다 이제 의사예요, 부부인데 두 사람에게 마틴이라는 어떤 이제 소년이 찾아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가족의 삶이 보이지 않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그런 배경을 가지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이제 현대적으로 만들었다. 알고 보면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되는 거죠. 저는 영화 안 봤는데 네. 얘기만 잠깐 들었는데도 벌써 막 힘들어. 네, 오늘의 영화 안티고네 가지고 팝콘각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갖은 부당함에 대항해서 뚜벅뚜벅 거슬러 걷는 자에게 이 영화는 신화가 아니라 현실이다. 수천 년을 지나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뿌리 깊은 비극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저희 팝콘각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Oh, mais je recommencerai demain. Mon cœur me dit d'aider mon frère.